대기업 다니는 남편과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세차장을 운영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이라 하겠지만 그 시절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지나고 보니 일이 잘 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때만 하더라도 하루하루를 버텨낸다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일이 힘든 것보다도 시누이들을 감당하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 밑으로 시누이가 3명이나 있거든요.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시죠? 대부분 아들 1명에 딸만 주르륵 있으면 당연히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효자 남편일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아들, 딸 둘 다 공평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도 않고 독립적이어 보여서 결혼을 하더라도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우들이 많기는 했지만 저희가 연애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에게 관심이 없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였죠. 저희 남편은요, 누가 봐도 성실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도 좋은 곳으로 나오고 대기업도 척척 들어갔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항상 남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지원도 적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누이들이 그렇게 냅두질 않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한테 돈 들어가란 일이 없으니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한테 시어머니 돈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여 그런지 하나 둘씩 간섭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제일 오빠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을 저희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런데 시누이들이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저희 결혼 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돈을 지원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봤습니다. 하루는 저희가 상견례 날짜를 잡은 후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누이들이 저 들으라는 식으로 시어머니한테 결혼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오빠 지원해주는 만큼 우리도 결혼할 때 해줘야 되는 거 알지? 엄마가 그랬잖아. 아들, 딸 공평하게 키울 거라고. 그러니까 오빠 지원해주는 만큼 우리 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마. 맞아. 나도 내년 정도에 결혼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알지? 오빠 지원 많이 해줘서 돈 없다고 하면 안 돼. 오빠는 대기업에 다니니까 돈도 잘 벌잖아. 우리는 둘이 벌어서 오빠만큼 벌지도 못해. 그러니 지원해줄 거면 우리를 더 해줘야지. 시누이들이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할 때 넉넉하게 지원해주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다 보니 이런저런 지원이 나오기도 했고 저희 둘 다 욕심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따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섭섭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름 모아놓은 돈도 있어서 어렵지 않게 결혼 준비를 했죠. 그렇게 결혼하고 나니 시누이들도 줄줄이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요. 시누이들이 결혼할 때가 되니 시어머니한테 이런저런 지원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할 때는 그렇게 쌍심지를 켜고는 얼마나 가져가는지 보더니 본인들 결혼할 때가 되니 오히려 저희한테 가전제품을 선물로 달라고 했어요. 언니, 저 결혼하는데 뭐 해줄 거예요? 대기업 다니는 오빠 덕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아직 혼수도 안 했거든요. 가전제품 제일 좋은 걸로 하나 해주세요. 그 정도는 동생이 있어 해줄 수 있잖아요. TV 아니면 세탁기랑 건조기 세트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주세요. 시누이들이 우리를 챙겨주는 건 하나도 없는데 매번 저희한테는 오빠 덕 좀 보자고 하면서 뭘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가족이니까 해줄 수 있는 건 해주자는 주의였습니다. 근데 저도 오빠가 한 명 있거든요.
우리 오빠는 제가 뭘 해달라고 해도 해주는 일이 없는데 남편은 동생들이 요구하는 건 웬만하면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오해가 나쁜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힘들 때도 있었는데 시누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니 아무래도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40대 중반에 대기업에서 퇴직하는 바람에 시누이들과의 관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40대 중반에 실직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는 들었지만 그게 저희 남편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름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퇴직하게 되니 저희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일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남편 보고 조금 쉬라고 할 텐데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저희는 수입원이 없는 것이었어요. 사실 본인 오빠가 이런 상황이 되면 걱정이 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신우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퇴직하게 된 후 시어머니 집에 찾아가서는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누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 댁에 있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오니 저희 남편 보고 퇴직한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빠, 이번에 퇴직했다며? 대기업 다닌다고 좋아해봐야 별거 없다니까? 대기업이 뭐 돈을 많이 주는 것처럼 보여도 50살까지 일도 못하는데 그럴 바에는 안정적이게 쭉 다닐 수 있는 곳 다니는 게 제일이지.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남은 인생 절반 어떻게 지내려고. 설마 벌써부터 퇴직금 쓰면서 살 건 아니지? 내 친구 오빠도 40 중반에 퇴직하는 거 보더니 빨리 다른 회사로 옮길 거라고 하더라. 대기업이 젊을 때나 좋지 50대까지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 맞아. 아들 하나 있는 거 좋은 대학 보낸다고 유난 떨어서 대기업까지 들어갔는데 나이 50도 안 돼서 퇴사야. 오빠 이제 어떡하냐. 유일한 아들이라 어릴 때부터 투자도 많이 받았는데 이게 뭐야. 아들 하나 있는 거 실업자 됐네. 시누이 셋 중에 결혼한 신우가 둘이거든요. 큰 신우랑 둘째 신우가 유독 저희 남편에게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남편이 퇴직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막 찾아와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댁에서 남편만 유일한 남자라고 하면서 많은 투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투자는 시누이들이 더 많이 받았어요. 다들 외국에서 유학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시누 셋은 노는 걸 워낙 좋아해서 유학 시절 내내 놀기만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한국 가서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대기업에 갔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웃겼습니다. 본인들이 노력하기는 싫고 남 잘 되는 꼴은 또 배 아픈 사람들이었죠. 근데 저희 남편은 신우들이 하는 소리에 충격적이었는지 퇴직을 하자마자 바로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직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저한테 조금은 쉬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기회에 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해 그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누이들이 비웃고 그러니 상처를 받았나 봐요. 이것저것 찾아보느라 잠도 못 자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들이 말한 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여보, 신우이들이 말하는 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리고 이왕 이렇게 퇴직하게 된 거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저번에 당신이 이번 기회에 쉬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회사를 알아봐? 동생들 말 들으니까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해서. 그리고 괜히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 나도 회사에 적응하기 힘들어질 테니까 더 늦기 전에 회사 알아봐야지. 대기업 다닐 이력도 있으니까 그래도 쉽게 직장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의 기대처럼 생각보다 남편은 쉽게 직장을 잡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래 다니지 못했어요. 저희 남편이 잘난 척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아무래도 대기업에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 그 안에 있는 텃세를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 심성 자체가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몇 군데에 이렇게 합격해서 다녔는데 1년 이상 다닌 곳이 없었어요. 회사 적응이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항상 안타까웠어요. 저야 회사 생활을 안 해봤으니 저랑 얘기하는 걸 어려워했고 신우들한테 속을 털어놓고 싶어도 좋은 말이 돌아오지 않으니 항상 저희 친정오빠를 찾았습니다. 저희 오빠는 회사도 다녀보고 사업도 해본 사람이거든요. 저희 오빠랑 저랑은 그렇게 살갑진 않은데 저희 남편이랑 오빠가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힘들면 저희 친정오빠를 많이 찾더라고요. 이번에도 회사에 적응하는 부분 때문에 친정오빠를 많이 만났었나 봐요. 하루는 친정오빠가 저한테 연락을 하더니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제부 만났는데 얼굴이 많이 아니더라. 대기업 다니다가 관련 계열사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다들 적응하기 힘들어하더라. 그래서 내가 힘 좀 내라고 장어 보냈으니까 너가 옆에서 잘 챙겨줘. 괜히 이럴 때 잔소리 하지 말고. 내가 무슨 잔소리를 한다 그래. 나도 요즘 남편 얼굴 많이 안 좋아져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있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내가 직장 생활을 했으면 남편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진 않을 텐데. 너까지 힘들어하면 제부 더 힘 빠져. 사실 내가 제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제부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너한테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우선 너가 옆에서 잘 챙겨줘. 친정오빠가 남편이랑 나눈 대화를 말을 아끼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궁금하긴 했지만 남편이 어련히 알려주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 남편이 저한테 사업 얘기를 넌지시 꺼냈습니다.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서 형님을 자주 만났었어. 당신도 알다시피 내 동생들은 도움도 안 되고 속은 답답하고 당신도 옆에서 같이 힘들 텐데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더 힘 빠질 것 같아서 일부러 형님 만나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 근데 형님 아는 분이 세차장을 하시는데 그게 사업 아이템으로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세차장? 당신 그거 할 수 있겠어? 그건 외부에서 하는 거라 많이 힘들 텐데 당신 체력도 좋은 편 아니잖아. 다른 걸 알아보는 게 어때? 그리고 세차장은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 아니야. 세차장 말고도 다른 것들도 다 알아보고 그랬는데 다른 사업보다 세차장에 내 인력을 쓰는 거라 드는 비용은 적고 소득은 많이 가져갈 수 있겠더라고. 사실 형님이 먼저 세차장 어떠냐고 말씀해 주셔서 정보도 알아보고 어디쯤에 차리면 좋을지도 알아봤었거든. 형님도 내가 한다고 하면 도와주실 거라고 했고 그래서 형님이랑 같이 준비해보고 싶어. 회사 몇 군데 다녀보니까 나이 들어서 작은 회사는 못 가겠더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텃세 이기는 것도 힘들고. 남편이 대기업 퇴사하고 얼마나 힘들게 회사 다니고 있었는지 알고 있다 보니 더 이상 말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름 남편이 꼼꼼하게 알아보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했고요.
남편은 저한테 말하면서도 제가 싫어할까봐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싫다고 하면 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놓은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알아보고 시작하는 건데 제가 그만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해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까지 알아본 거면 해봐야지. 아직 젊잖아. 그리고 잘 안 되면 또 다른 거 찾아서 하면 되니까 한번 해봐. 그리고 혹시 내 도움 필요하면 얘기해. 남편은 제가 이렇게 흔쾌히 허락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 남편이 깜짝 놀라서는 고맙다고 하며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사실 당신이 세차장 한다고 하면 싫어할 거라 생각해서 말하기가 어려웠었어. 그래서 일부러 어디서 할 건지도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비용이나 어려움은 없는지도 찾아봤는데 나랑 잘 맞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누구랑 같이 일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일하는 걸 좋아하잖아. 솔직히 당신 학력에 경력에 세차장 한다는데 말리고 왜 쉽지. 근데 당신 요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당신 사업 한번 해봐. 정말 잘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당신 성실하니까 뭐라든 잘할 거야. 남편한테 티를 내진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오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오빠, 우리 남편한테 세차장 얘기했다면서 어제 오빠가 얘기하려다 만 게 그거였어? 내 친구 한 명이 세차장 하는데 나한테 추천해주더라고. 근데 나 혼자 하는 건 걱정되기도 하고 나는 좀 덜렁덜렁 하는 면이 있잖아.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제부가 딱 그런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슬쩍 얘기해봤는데 괜찮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둘이서 어디에다가 하면 좋을지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우선 너랑 얘기를 해본다고 해서 어떻게 됐나 기다리고 있었지. 오빠도 같이 한다면 굳이 내가 말릴 필요는 없지. 남편한테도 얘기해놓긴 했지만 혹시나 내 도움 필요하면 얘기해. 도와줄게. 그리고 오빠가 잘 좀 봐줘. 남편 혼자서 한다고 했다면 일평생 사업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고 주변에도 다 회사원분들이라 걱정이 많았을 텐데요. 저희 친정오빠는 사업을 해본 적도 있고 주변 친구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이 많아서 둘이 같이 한다고 하니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세차장을 한다는 소식에 시댁은 발칵 뒤집혔어요. 아무래도 대기업 다녔던 기대치가 있으니 더 믿기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세차장을 하기로 마음먹고 땅을 구입한 날 시어머니가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지 제 귀가 다 아프더라고요. 내 아들이 세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사돈총각이랑 한다며? 너 진짜 그게 맞아? 세차장을 한다고? 시어머니는 화가 난 목소리로 남편을 타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친정오빠가 사업을 해봐서 같이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대기업 퇴직하고 나서 다른 회사를 가기도 했는데요. 적응하는 거 힘들었거든요. 저희 오빠가 사업해본 경험도 있어서 같이 시작하면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자랑이었다 보니 다른 일도 아니고 세차장을 한다는 소리가 충격이셨나 봐요. 시어머니가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소리치셨습니다. 사돈 총각이 세차장 하자고 꼬신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우리 아들이 대기업까지 다녔는데 남들 차 닦아준다고 한다는 게 이게 너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너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잘 설득해서 다른 회사로 옮기도록 하거나 해야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어? 그리고 지금 뭐 사돈이랑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저도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화내는 건 처음 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시누이들은 저희의 상황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세차장 할 거면 대학은 도대체 왜 나온 거야? 공부는 왜 했어? 대학에 들어갈 돈으로 세차장 차렸으면 더 싸게 먹혔겠네. 오빠는 무슨 그런 걸 한다고 해. 우리 시댁에서 얼마나 비웃겠어. 오빠한테 여태까지 들인 돈이 얼만데 기껏 한다는 게 세차장이야? 아니 사업할 게 얼마나 많은데 세차장을 해. 할 거면 어디 다른 지방에서 하든지. 내 친구들 다 오빠 얼굴 아는데 사람들이 오빠 보면 뭐라고 하겠어. 남편은 시누이들이 하는 말을 듣더니 시어머니께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나 어떻게 세차장을 하기로 결정했는지 등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세차장을 선택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 바쁘기도 하고 워낙 비싼 차량들이 많아서 직접 세차하는 사람들보다 맡기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 집 근처에 세차장도 없으니까 하나 해놓으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괜히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는 일에서 트러블 생기는 것보다는 형님이랑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업해본 경험도 없는데 형님은 해본 경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저 잘 아시잖아요. 이왕 사업하는 거 길게 보고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세차장을 할 수 있냐고 말씀하셨죠. 대기업까지 다니고 나름 자랑이었던 아들이 몸쓰는 일을 해서 그런가 실망이 커 보였습니다. 그러니 계속 똑같은 말씀만 하셨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는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대기업까지 나와서 기껏 한다는 게 세차장인 게 말이 되니? 아니 다른 것들도 많은데 어떻게 세차장을 할 수 있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체면은 뭐가 돼? 너는 엄마 생각도 안 해? 내 아들 대기업 다니는 거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데 세차장에서 널 보면 다들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오빠 우리 생각은 안 해? 오빠가 세차장 한다고 해서 오다 가다가 내 친구들이나 우리 시댁 어른분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세차장이야. 이왕 할 거면 카페 같은 거나 하지.